92세 현역 의사의 암 극복 이야기. 92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나이를 들으면 항상 이런 반응이에요. 병원 진료실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60대쯤으로 생각하죠. 머리카락이 희끗해도 허리는 꼿꼿하고 목소리도 또렷하니까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퇴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몇 살 때 퇴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묻자 그녀는 보통 70대 중반이면 충분히 일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죠. 제 나이를 알고 난 그녀의 당혹감은 정말 볼만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위암 3기. 그것도 의사인 제가 말이죠. 1996년 봄, 제 나이 63세였을 때였어요. 30년 가까이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정작 제가 암 판정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위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가족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동료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김 선생 위암입니다. 3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들에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제게 향해 있었죠. 의사로서 저는 당시 3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이 약 40%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통계 수치가 춤추는데 가슴은 얼어붙었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게 첫 생각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던 질문이었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날 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이 달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죠. 살아나간다면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 위 부분 절제술은 7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죠. 의사였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목에 관을 꽂고 몸은 온통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무력감이었죠. 평생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구토가 일어났고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었죠. 한 달 만에 15kg이 빠졌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꺼진 눈, 움푹 들어간 볼, 피골이 상접한 몸. 의사 눈으로 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았죠.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내가 나를 환자로 남겨두면 안 된다. 나를 회복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그날부터 저는 식탁을 바꿨어요. 거창한 슈퍼푸드를 찾은 건 아니에요. 저의 회복식은 철저히 기본에 충실했죠. 매일 아침 발효 현미밥 한 공기, 거기에 미역국 한 그릇. 이 단순한 조합이 저를 살렸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하필 발효 현미밥과 미역국인가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높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핵심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암 예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죠. 하지만 일반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위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미를 발효시켰어요. 현미를 물에 12시간 이상 불린 후 쌀뜨물과 함께 24시간 발효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현미의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화는 훨씬 쉬워져요. 발효 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감마아미노부티르산 함량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GABA는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스트레스 감소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암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은 회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미역국은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회복기의 제격이었죠.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다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90년대에도 이미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런 효능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죠. 제 환자들에게도 늘 강조하던 음식이었지만 제가 그 진가를 절실히 느낀 건 바로 그 시기였어요. 위암 수술 후에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항생제 치료와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죠. 저는 발효식품에 특히 신경 썼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죠. 장내 미생물과 면역력의 관계는 당시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어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위치한 장에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요구르트 한 컵,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김치를 조금씩 먹었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제 면역세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주치의도 놀랐죠. 보통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암 환자는 특별한 영양 요구 사항이 있어요. 단백질은 조직 재생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에서 단백질을 얻는 데 중점을 뒀어요. 매일 두부 100g, 단백질 약 8g, 콩나물 한 컵, 단백질 약 2.5g, 생선 한 토막, 단백질 약 20g을 섭취했어요. 이는 하루 필요 단백질의 약 60%를 차지했죠. 나머지는 현미, 잡곡, 채소에서 자연스럽게 보충했어요. 비타민 D도 특별히 신경 썼어요. 암 환자는 종종 비타민 D 결핍을 겪는데 이는 면역 기능과 뼈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혈액 검사 결과 제 비타민 D 수치는 14나노그램/ml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고 매일 아침 햇빛을 쬐었죠. 그저 걸었어요. 느릿느릿 아파트 단지 한 바퀴.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 이상이었어요. 햇빛은 저에게 너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심어줬어요. 그 단순한 체온, 피부에 닿는 빛의 온도. 그게 저를 사람으로 다시 서게 했어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이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당시 이런 연구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30분간 산책했어요. 흐린 날에도 예외 없이, 비가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있기라도 했죠.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3개월 후에는 30분, 6개월 후에는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암 환자들이 운동을 두려워해요. 저 역시 그랬어요. 몸이 이렇게 약한데 운동을 해도 될까? 하지만 당시에도 적절한 운동이 암 환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렸어요. 수술 후 3개월까지는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에 집중했어요. 6개월 후부터는 가벼운 아령 1kg을 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수영까지 시작했죠.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30분씩 수영장에서 천천히 물속을 걸었어요. 물의 저항이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되었죠.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독이에요. 특히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매일 아침 햇빛 산책 후 10분간 명상을 했어요. 단순히 숨을 세는 것부터 시작했죠. 숨을 들이마시며 1 내쉬며 2 이렇게 10까지 세고 다시 1부터. 이 단순한 호흡 명상이 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켰어요. 규칙적인 명상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죠. 처음에는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면서 점차 이런 생각들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였어요. 저는 의사였기에 환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해 보일까 두려웠죠. 하지만 제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심지어 제 환자들까지도 놀라운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한 환자는 저에게 손수 당근 매실청을 가져왔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이런 사회적 연결이 실제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염증 마커인 인터루킨 6와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낮춘다는 것이죠. 저는 병원 근처에서 암 생존자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걷고 때로는 그저 함께 웃어요. 이 모임이 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어요. 암 치료 후 많은 환자들이 인지 기능 저하, 일명 케모 브레인을 경험해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저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있었어요. 수술 후 6개월간 이름을 기억하거나 복잡한 의학 논문을 읽는 것이 어려워졌죠.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꽁치,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했어요. 특히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 된장에 구워 먹었죠. 베리류와 강황도 빠지지 않았어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아요.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신경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고 강황은 차로 마셨어요. 저는 의학 저널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졌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그래서 저만의 학습법을 개발했어요. 10분 읽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변형해 사용했어요. 읽은 내용은 직접 손으로 요약했죠. 디지털 기기 대신
종이와 펜을 사용하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거예요. 또한 의학 용어 암기를 위한 플래시카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10개씩 새로운 카드를 추가했고 이전 카드는 규칙적으로 복습했죠. 이런 방식으로 1년 후 제 기억력은 거의 암 진단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진료실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수술 후 1년 반 만에 주 2일 반일제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만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이었죠. 3년 후 저는 거의 예전과 같은 일정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암 환자, 특히 고령 암 환자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돼요. 저는 평범한 감기도 두려웠어요. 실제로 수술 후 첫 겨울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2주간 입원한 적이 있어요. 면역력 관리를 위해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특히 중요한 지표는 백혈구 수, 림프구 비율, 그리고 염증 지표인 CRP였어요. 처음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 하한선 4000/마이크로리터를 간신히 넘겼지만 1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5500/마이크로리터를 유지했죠. 보약이나 특별한 영양제보다는 기본에 충실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귤, 딸기, 키위를 매일 한 접시, 마늘과 양파를 매 끼니 조금씩, 그리고 버섯류, 표고, 느타리, 팽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어요. 특히 마늘은 제 회복식의 핵심이었어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저는 마늘을 생으로 먹기보다는 약한 불에 익혀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몸에 흡수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철저한 손 씻기였어요. 의사로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암 환자가 된 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지켰죠. 손을 씻을 때는 최소 20초 이상, 특히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을 꼼꼼히 씻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 손을 씻으면 손의 세균을 99.9%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외출 후, 음식 준비 전후, 화장실 사용 후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책을 본 후에도 손을 씻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런 습관 덕분에 암 회복 기간 동안 심각한 감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암 진단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어요. 30년 가까이 의사로 일했지만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제가 환자가 된 후였어요.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감, 치료 과정에서의 무력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는 논리적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암을 이겨낸 후 제 진료 스타일은 크게 바뀌었어요.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었죠. 검사 결과만큼이나 환자의 감정과 우려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의사 선생님, 이 병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더 이상 통계 수치로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정말로 들었어요.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암을 이겨낸 방법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배운 원칙은 보편적이죠. 첫째, 몸을 존중하라. 둘째, 기본에 충실하라. 셋째, 희망을 잃지 말라.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지 않아요. 사는 법을 처방해요. 햇빛 산책, 발효 음식, 깊은 호흡,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은퇴했지만 저는 계속 일했어요. 80세에는 주 3일 진료로 줄였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92세가 된 지금도 저는 그 습관을 지키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발효현미밥을 짓고 미역국을 데우고 햇빛이 창밖을 물들이면 밖으로 나가 걸어요. 일주일에 이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요. 젊은 의사들은 제게 묻죠.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내가 일을 즐기는 한 그만둘 이유가 없지요. 사실 제 손주 나이 또래의 젊은 의사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해주는 모습이 참 감사해요. 때로는 복도에서 저를 보고 우리 병원의 전설이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하죠. 암 생존자 모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분들 중 몇 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새로운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죠. 젊은 암 환자들이 저를 보며 희망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암 진단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분명히 그랬어요. 암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선물했어요. 사람들은 묻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어요? 저는 대답해요.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응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의대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지식이나 정확한 진단 능력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대답해요. 공감이요.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능력이요.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무언가예요. 오늘도 저는 발효현미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 햇살을 맞이해요. 92세 현역 의사로서, 암을 이겨낸 환자로서,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삶의 비결을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단순하게 사세요. 자연과 가깝게 사세요. 그리고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의학 저널을 읽었어요. 신약 임상시험 결과, 암 조기 진단법에 관한 새로운 연구. 30년 전과 비교하면 의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하지만 제가 암 투병 중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전히 변함없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이죠. 최근에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특별 강연도 하고 있어요. 환자의 마음으로 의학복이라는 제목이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로서 환자가 되었을 때 얻은 통찰을 전해요. 강연이 끝나면 항상 이 말을 덧붙이죠. 여러분, 검사 결과만으로 환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겪는 두려움, 희망, 고통을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암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제가 말하는 세 가지는 간단해요. 첫째, 몸을 신뢰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환경과 영양을 제공하면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둘째, 마음을 돌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은 면역계를 약화시켜요. 저는 명상과 감사 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셋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세요. 혼자서는 암을 이겨낼 수 없어요. 가족, 친구, 의료진, 그리고 다른 환자들과의 연결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어느 날 20대 젊은 위암 환자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나 수술 후 고통을 예상하겠지만 제 대답은 달랐어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던 그 첫날이었소.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이 불확실성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단지 암 진단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죠. 암은 저에게 매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걸요. 간혹 환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암 진단 후에도 왜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분노했고 슬펐고 두려웠어요.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죠. 제가 발견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글로 써내려가며 마주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저를 통과하게 했죠. 이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감사 일기를 써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 비결이죠.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 저는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것. 저는 이런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해요. 제가 92세까지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군다나 63세에 3기 위암 진단을 받은 후에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의도적인 삶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챙기고,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 이것이 제가 발견한 장수의 비결이에요. 어느 날 10대 암 환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암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일까요? 제가 대답했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 불행으로 볼 수도 있고, 삶을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제게 암은 축복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바쁘게 살면서 정작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암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의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돌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제 삶은 증명해요.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나 진단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정한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젊은 의사들이 놀라워해요. 92세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보실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죠. 그리고 환자들과의 만남은 제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저는 계속할 겁니다. 암을 이겨내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감사해요. 추가로 주어진 이 세월 동안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삶은 참 신비로워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그런 선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